안녕하십니까. 공중보건학의 조은진입니다. 자, 챕터 1 보시면요. 개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박스 1번에 공중보건학 정의와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괄호 1번에 보시면은 WHO에서 내린 건강의 정의가 먼저 나와 있죠. 1번 동그라미에 초록색 글씨부터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다. 그 부분 밑줄 쳐두시고요. WHO에서 내린 건강의 정의가 43회 때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알겠는데요. 사회적 안녕 의 완전한 상태는 도대체 뭐냐? 사회적 안녕은 뭐냐? 2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습니다. Social well-being 해가지고요. 땡땡 뒤에 역시 초록 글씨부터 밑줄을 쳐보면 개인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2번 개념까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참고 표시 한번 보시면은 WHO에 관련된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WHO는 1948년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뭐 뒤에 또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죠. 스위스 제네바 하나 동그라미 쳐두시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서태평양 해가지고 6개의 지역 사무국이 있습니다. 6개의 지역 사무소 밑줄. 자, 그 중에 우리나라가 중요하죠.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동그라미 해두시고, 서태평양 지역 사무국 밑줄 해두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맞닿아 있는 북한까지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북한은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국입니다. 자, 밑줄 해두시고요. 자, 먼저 살펴보지 못했는데 출제 경향 파헤치기 보시면요.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정의에서 주로 또 사회적 안녕을 묻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 밑줄 하나 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건강정의 살펴보셨고, 괄호 2번은 공중보건학 정의입니다. 저희는요, 윈슬로의 정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땡땡 뒤에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한다. 노력까지 밑줄을 쳐두세요.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요, 자, 질병을 예방한다. 밑줄 쳐놓으시고 기억.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예방이지 치료가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점 꼭 유념해 두시고, 그 다음 니은은 생명을 연장한다. 밑줄. 그 다음에 디귿은요.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밑줄 해서 공중보건학의 정의 이런 것들을 위한 기술 과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요 3개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해서 생명을 연장시킨다. 이렇게 순서가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내용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2번 동그라미는 공중보건학의 역할입니다. 기억에 환경적 위생 개선 밑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니은에서 개인이 되어 있죠. 개인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위생 교육에 해당해요. 자, 밑줄. 그 다음 디귿에 조기 진단과 치료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조기 진단, 이 치료는 조기 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니죠. 두 가지를 위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간호봉사의 조직화다. 밑줄 해놓으시고, 감염병 예방 관리, 거기다가도 밑줄 해놓으세요. 자, 이러한 것들을 공중보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3번 동그라미에서는 공중보건의 3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3대 목적. 이게 위에 정의, 윈슬로의 정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질병 예방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신체적 효율을 증진시켜서 궁극적으로 뭘 한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이 공중보건의 3대 목적이에요. 물론 저희 책에는 생명 연장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 예방 나와 있고, 정신적, 신체적 효율에 증진되어 있죠. 이렇게 3개 잘라서 기억해 놓으시고, 윈슬로우의 정의하고 연관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는 공중보건의 대상이에요. 그 땡땡 뒤에 지역사회에다가 박스를 해놓으세요.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이 공중보건의 대상이 되고요. 우리 지역사회에다가 박스 쳤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 하니? 보건사업 수행의 최소 단위입니다. 보건사업 수행의 최소 단위예요. 요것도 하나 써두시고,
자,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보건의 대상은 공중이니까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이 그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2번은요. 공중보건학의 분야와 활동이에요. 그래서 괄호 1번은 이 공중보건학과 관련된 학문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얘도 한 번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문이 쭉 되어 있는데 예방의학 눈여겨보시고 나머지 유사한 그런 관련된 학문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날개의 두 번째 알아두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건강 개념이 변천되어 왔어요. 아주 과거에는 몸만 건강하면 됐어요. 그래서 신체 개념이다 해서 신체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 다음에는 몸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정신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몸과 정신, 그래서 심신 개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현재에 와서는 생활 개념으로 전환되었죠. 이 흐름, 변천된 흐름을 꼭 살펴주시고, 자, 핵심 OX의 경우에는요, 제가 요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만 뽑아서 저랑 함께 풀어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대상은 개인의 건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공중보건의 대상에다가 밑줄을 쳐두세요. 공중보건의 대상은 누구라 그랬죠?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답은 X. 자, 공중보건의 대상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주관식으로 하나 써두세요. 화살표 빼가지고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라고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괄호 2번은요. 공중보건학의 분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기초 개념 분야, 역학 분야, 그 다음에 환경보건 분야, 보건관리 분야로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는데 저는요, 역학 분야에서 땡땡 뒤에 쭉 보시면 질병관리라고 돼 있어요. 질병관리만 좀 박스에 놓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괄호 3번의 공중보건활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중보건활동은요. 일반 동그라미에 초록글씨로 딱 나와 있죠. 지역사회 위주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세요. 지역사회 위주입니다. 지역사회 위주로 진행되어야 하는 활동이 공중보건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의 맨 뒷부분에 예방활동에 밑줄 그어주세요. 질병이나 무능력, 조기 사망의 예방활동이다. 앞에 거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3, 4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5번에 대중교육이다. 어떠한 개인 보건이라든가 지역사회 보건에 관한 대중교육이다. 대중교육의 밑줄. 그 다음 6번에 계획 및 평가예요. 종합보건 계획 및 평가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 밖에 연구활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괄호 4번 보시면 공중보건학과 임상의학의 차이를 다뤄놨는데요. 표의 정리가 잘 돼 있죠. 왼쪽 항목이 공중보건학, 오른쪽 항목이 임상의학이에요. 자, 구분해 보시면 대상, 목적, 진단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놨는데 대상은 먼저 공중보건학은 대상이 누구다? 이제 다 외우셨죠?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에요. 반면에 임상의학은 개인, 그 개인은 병을 가지고 있는 아픈 환자죠. 자, 목적을 보시면 질병 예방하고 건강 증진. 건강 증진은 그 아까 효율성 증대하는 거 있었잖아요.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 그거랑 같은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반면 임상의학의 목적은 그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치료고요. 자, 진단만 조금 표시해 볼게요. 공중보건학의 경우 진단은 보건 통계를 통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보건 통계를 배우게 될 텐데요. 보건 통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반면 임상의학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진단한다라는 거 비교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5번. 질병의 발생과 예방 대책이에요. 1번 동그라미에 질병의 발생 원인이 나와 있죠. 질병은 도대체 왜 발생되는 것인가? 자,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기억에 병인 동그라미 쳐두시고 니은의 속주 동그라미, 디귿의 환경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병인 그러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영양소적 요인, 생물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유전적 요인 이렇게 크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영양소 요인은 과잉 결핍,
현재는 어때요? 과잉에 의한 그 병인이 되는 요소가 훨씬 더 크고요. 생물학적 요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 병원체를 여기에 다 넣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세균, 바이러스, 뭐 기생충, 진균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화학적 요인에는 중금속이 대표적으로 초록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 밖에 뭐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매연이라든가 알코올, 독성 물질 이외에도 강산과 강염기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요인에는 방사능, 자외선, 뭐 압력, 열, 중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유전적 요인에는 뭐 대머리라든가 당뇨병 유전적 소양이 상당히 크죠. 소양이 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좀 유전병들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니은의 숙주는요. 감수성 있는 인간 숙주를 의미합니다. 감수성 있는 인간 숙주. 맞죠? 왜냐하면 자 똑같은 병인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누구나 그 병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 인간 숙주의 감수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면역에 따라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가족력이라든가 유전적 소인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고요. 건강상태, 면역상태 이런 것들. 자, 건강상태, 면역상태까지 가족력부터 밑줄을 하나 쳐놓고요. 그 다음 환경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억의 병인과 니은의 숙주 요인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환경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과 인간 숙주를 제외한 모든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왼쪽 날개에 알아두기 보시면은 질병 발생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다뤄지고요. 뒤로 가시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뤄져요. 한 챕터 3쯤 가면은 또 질병 발생의 수레바퀴 모형이 나오거든요.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먼저 생태학적 모형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적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적 모형은 방금 확인하신 질병의 발생 원인 3가지 있었잖아요. 그 3가지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생태학적 모형은 안 쓰고 앞에 이름만 쓸게요. 생태학적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감염병 질환의 발생 기전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해요. 감염병의 뭐 질환이라고 쓸까요? 발생 기전 설명에는 적합합니다. 발생 기전 설명에. 하지만 요즘에는 만성 퇴행성 질환도 상당히 많잖아요. 만성 퇴행성 질환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쓸게요. 왜냐하면 여기도 질환이 있기 때문에 질환의 발생 기전 설명은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점, 생물의학적 모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뒤에 인체를 기계적 구조로 이해한다. 밑줄.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생물의학적. 방금 밑줄 친 데 있었죠. 기계적인 모형으로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정신, 신체 이원론이라고 해요. 정신, 신체 이원론이라고 하나 써두시고 거기 여백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여기저기로 좀 잘 빼서 써두세요. 그 다음 그 옆에 질병은 특정 세균이나 화학물질 등 단일한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다. 에다가 밑줄을 쳐두시고 요거는 특정 병인론이라고 하거든요. 특정 병인론. 그 내용의 제목을 달자면 그래요. 대표적인 학자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파스테르, 그 다음에 코흐와 같은 학자들이 여기에 있고요. 자, 치료 중심적인 입장이에요. 생물의학적 그 모형은 치료 중심적이다.
입장까지 쓸게요. 치료 중심적 입장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사회생태학적. 저기 생태학적 반복되죠. 여기도 생태학적, 여기도 생태학적. 그래서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건요,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과 집단의 행태를 들었어요. 거기다가 밑줄 해주세요. 개인과 집단의 행태가 사람의 병에 걸리는데 상당히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요거는요, 이 생태학적 모형에서 병원체 대신, 병원체, 아까 병인 나왔었잖아요. 병인의 병원체 대신에 개인 행태 요인으로 대체된 그러한 모형이에요. 자, 써드릴게요. 생태학적 모형에서 병원체 대신 병원체가 개인의 그 행태 요인, 개인의 행태 요인으로 대체된 그런 모형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계를 보였던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 기전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얘는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 기전을 설명하기 좋아요. 자,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 기전에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설명에 적합합니다. 적합. 요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결국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그러한 모형이 사회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동그라미 보시면 레벨과 클락 교수의 질병 자연사에 따른 5단계 예방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2번 동그라미 앞에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요. 여러 번 출제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죠. 네,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 자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찰칵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얘가 조금 까다로운 이유는요. 자, 맨 왼쪽에 있는 게 예방 차원이고, 두 번째가 질병의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예방 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이 1차, 2차, 3차로 해서 3개로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질병의 과정과 거기에 따른 예방 대책이 1차와 2차 예방에서는 2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3차 예방에만 항목이 1개예요. 그래서 요 자체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출제 경향 파이치기를 먼저 보시면 예방 차원과 예방 대책, 그 다음에 질병의 과정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연결까지 밑줄을 해주세요. 그러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예방은요, 그 질병의 과정 중에서 1단계와 2단계가 들어가요. 자, 1차 예방에서는 일단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 밑에 2차 예방에서는 병에 걸린 상태고, 3차 예방은 이제 회복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1차 예방에 1단계와 2단계 나와 있는데, 먼저 1단계 보시면 비병원성기라고 되어 있죠. 자, 예방 대책은 적극적 예방입니다. 적극적 동그라미. 나 지금 병 안 걸렸는데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환경도 개선하는 거예요. 자, 2단계는 초기 병원성기인데 소극적 예방이에요. 이때는 소극적 동그라미. 예방접종에다가 밑줄을 쳐두시고요. 숙제 면역력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다가 2차 예방 항목으로 오면 3단계와 4단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돼 있죠. 불연성 감염기는요, 우리가 쉽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복기라고 해요. 그 아래에다가 잠복기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중증화의 예방,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집단 검진이다. 밑줄을 쫙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 4단계는 발현성 질환기예요. 잠복기 때는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발현성 질환기 때는 질병의 임상적 증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자, 조기 치료로 인해서 악화를 방지합니다. 악화 방지에다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장애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장애 방지라고 써주시고요. 자, 맨 마지막 3차 예방에 오면 5단계 회복기에 이르죠. 자, 예방대책에서 무능력 예방, 재활과 사회복귀, 사회생활 복귀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자, 재활과 사회생활 복귀가 목적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장애가 발생을 했다면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3차 예방에 포함되어 있어요. 장애 극복.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아래 당구장 표시 보시면요. 자, 위와 같이 그 옆에 밑줄 긋겠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활하는 현대적 개념의 예방 대책이 바로 포괄보건의료다 라고 밑줄을 쳐놓으시고, 포괄보건의료에다가 박스를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로 내려오면 질병의 예방 대책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괄호에는 보건의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각각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질병의 자연세에 따른 예방 조치 있었죠. 1차, 2차, 3차 예방하고, 그거 다시 한번 이렇게 3번 동그라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방 대책을 설명한 거고요. 보건의료 1차, 2차, 3차도 그것과 연관되어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2번 동그라미를 잘 기억해 두신 후에 3번 동그라미와 6번 괄호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병의 예방 대책, 얘도 많이 출제됐죠. 1차 예방 좀 더 구체화돼서 나타났습니다. 땡땡땡 밑줄을 좀 칠게요. 예방접종, 환경위생관리, 생활개선, 보건교육, 모자보건 사업까지도 1차 예방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여백이 있죠. 화살표를 빼서 하나 써주세요. 화살표를 이렇게 하나 빼가지고, 자,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실시하는 예방. 질병 발생 전에 실시하는 예방이에요. 그리고 니은의 2차 예방에다 또 밑줄 긋겠습니다. 땡땡 뒤에 조기 건강진단 밑줄 쳐놓으시고요. 중간 부분에 조기 치료 밑줄. 자, 질병의 진행 감소, 후유증 방지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디귿의 3차 예방에는 재활 밑줄. 그 다음 그 뒤에 사회생활 복귀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괄호 보시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보건의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차 보건의료 거기다가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1차 보건의료는요, 중요한 게 1978년 알마타 선언이에요. 알마타 선언. 여기서 제시된 게 1차 보건의료입니다. 이 알마타 선언은요, 2000년까지는 모든 인류가 건강을 누리게 하자.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예전에 1978년이었기 때문에 2000년은 상당히 멀게 느껴졌을 텐데요. 현재는 2000년을 훌쩍 지났죠. 물론 모든 인류가 건강을 누릴 수는 지금 없지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1차 보건의료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건요. 두 번째 줄에 밑줄 칠게요. 끝부분. 일상적인 치료 사업이에요. 거기다가 밑줄을 쳐놓으시고 땡땡 하고 써놓으세요. 일상적인 치료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가장 대상이니까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보건의료예요. 필수적인 보건의료. 요거를 하나 써 놓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다. 자,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고 두 번째 2차 보건의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처치를 요하는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원 환자 관리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역시 화살표를 좀 해 놓으신 다음에 뭐라고 써 두시냐면 건강검진, 조기진단, 조기치료예요. 건강검진. 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조기진단, 조기치료. 써두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라든가 어떤 전문병원의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2차 보건의료고요. 3번 동그라미의 3차 보건의료는
땡땡 뒤에 밑줄 긋겠습니다. 재활을 요하는 환자, 노인의 간호와 같은 것들이 재활과 관련된 것들이 바로 3차 보건의료에 포함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괄호 7번에 국제건강증진회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42회 때 출제가 됐는데 1번부터 9번까지가 쭉 있지만 저는 1번 동그라미에만 표시를 좀 할게요. 1번 동그라미 앞에 1986년 11월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1986년 11월입니다. 자, 캐나다에 있는 오타와에서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때 그래서 오타와 헌장에 헌장이란 게 나와보죠. 오타와 헌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건강증진 3대 원칙, 5대 활동 요소. 네, 거기다가 이렇게 화살 좀 크죠?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시고 이거에만 또 저희가 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타와 헌장에 건강증진 3대 원칙과 5대 활동 요소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세계 공중보건 역사의 새로운 이종표가 돼요. 세계 공중보건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됩니다. 자, 그거 하나 표시해 두시면 되겠고요. 건강증진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옹호하고 주창하라. 1번. 그 다음에 역량을 강화하라. 그 다음 조정, 중지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3원칙이고요. 참고 삼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대 활동 요소는 건강에 이로운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두 번째는 자원적 환경을 창출하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 활동들을 강화하고 네 번째, 개인의 수기를 개발해라. 여기서 수기는 스킬이에요. 기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대 활동 요소니까 마지막은 건강 서비스의 방향을 재설정하라.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 OX 문제는요. 크게 어려울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고 한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8번에 국민건강증진계획 헬스 플랜 2030. 더 짧게 줄이면 HP 2030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인 계획이에요. 자, 그 내용 밑에 나와 있는 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 거고 정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근데 그걸 수립을 누가 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한다.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43회 때 출제된 내용들이니까 보시고 두 번째 동그라미의 개념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직사각형이 6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맨 위에 있는 모든 국민,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모든 국민, 모든 사람, 모든 국민이랍니다. 자,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비전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요걸 만들자는 게 비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전체적으로 밑줄을 쳐놓으세요.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라고 돼 있죠. 요게 목표예요. 자,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비전보다는 목표하고 구체적인 이 중점 과제 있죠. 요게 중요해요. 중점 과제. 그래서 요 두 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를 좀 해두시고요. 요 내용은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중점 과제가 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진한 부분으로 이렇게 제목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흐릿하게 이렇게 흐릿하게 동그라미만 좀 쳐놔서 읽어주시고 사실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앞에 있는 그 건강생활 실천 요 5개의 점이 있죠.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개 정도 금연하고 절주하고 영양에 신경 쓰고 신체 활동과 구강 건강 요게 중요하니까 요 정도로 표시해 두시면 되겠고 왼쪽 날개의 알아두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 건강 수명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라고 했거든요. 건강 수명 뭐냐? 첫 번째 점에다 건강 수명에 박스 쳐놓으시고요. 밑줄 치세요.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프지 않고 사는 기간을 건강 수명이라고 해요. 이건 정의고요. 그러면 그 HP 2030에서는 이 건강 수명을 몇 세로 정했느냐? 73.3세입니다.
자, 여기다 동그라미. 그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건강 형평성 제고 역시 박스에 넣으시고 그 뒤에 밑줄 칩니다. 끝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모든 사람이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을 뜻한다. 밑줄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박스는 공중보건학의 발달사입니다. 공중보건학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실 때는 시대가 크게 5등분으로 구분되니까 우리 책에 괄호 1번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에다가 먼저 박스를 다 쳐놓으시고 구체적인 시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별명에다가는 좀 밑줄을 쳐두셔야 돼요. 다 쳐두셨죠? 하나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자, 요걸 공부하실 때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시면은 인물과 업적을 연결하는 걸 주로 묻고 있어요. 인물과 업적의 연결 밑줄 해두시고 고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박스 치셨죠? 이때의 별명은 환경위생시대예요.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시고 1번 동그라미 고대 인도의 베다시대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2번 동그라미에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리스 히포크라테스 많이 들어보셨죠? 밑줄 쳐놓으시고 2부는 장기설하고 사액체설을 주장했어요. 장기설과 사액체설의 밑줄. 장기설은요, 나쁜 공기로 인해서 감염병이 발생해. 조금 더 폭넓게 보면 나쁜 공기나 물 때문에 주위 환경이 나빠지면 질병 발생해. 그게 장기설이고요. 사액체설은 사체액설이라고도 해요. 혈액, 점액, 그 다음에 황담즙, 흡담즙 이런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거다. 사액체설 혹은 사체액설 요 두 가지를 주장하신 분이 누구다? 히포크라테스고요.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밑줄 칠게요. 로마는 읽어보시고 자 바빌로니아 지배했던 대왕 있죠. 자 함무라비부터 밑줄 치겠습니다. 함무라비 대왕의 법전 즉 함무라비 법전에는요 의료제도, 의사의 지위 등과 같은 것들이 이미 기록돼 있었어요. 거기까지 밑줄 해두시면 되고요. 괄호 2번에 중세입니다. 중세 박스에 놓으셨죠. 네. 중세는요 암흑기예요. 중세. 암흑기죠. 암흑기. 뭐 이때는요 감염병도 상당히 많았고 종교가 완전 우선시되는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1번 동그라미에 패스트, 천연두, 디프테리아, 홍역, 한센병 등까지 밑줄로 해놓으세요. 아주 수많은 감염병이 유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동그라미에 보시면은 방역의사, 빈민구제의사 활동이 활발했어요. 시기가 이렇게 나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방역의사나 빈민구제의사가 활동이 아주 많았던 시기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면 3번 동그라미에 검역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검역. 네, 요 근래 아주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텐데 자, 왜 생겼냐? 첫 번째 줄 뒤에 패스트로 인해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검역법을 제정하고 검역소를 설치했어요. 자, 검역소 설치 밑에다가 14세기 마르세유라고 써주세요. 마르세유, 프랑스죠? 마르세유. 아주 오래전에 검역소가 설치되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검역소 설치. 자, 그 다음에 3번의 근세하고 4번의 근대인데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세대 이렇게 기억하세요. 근세하고 근대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죠. 그렇죠? 자, 세대예요. 세대. 자, 근세 이때는요 여명기 혹은 요람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공중보건학이 막 체계를 갖추기 시작할 때예요. 여명기 해 뜨기 시작할 때 애기들 요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다라는 의미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자 1번 동그라미에 프라카스트로에다가 박스 해주세요. 프라카스트로는 야 우리 눈에 뭔가 보이진 않는데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인이 되는 뭔가가 있어 라고 주장한 게 바로 프라카스트로예요. 이따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요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레베눅이죠. 레베눅 박스. 과학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 자 현미경을 만들어서 그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밑줄. 그 다음 2번 그랜트는요. 보건 통계를 도입했어요. 보건 통계 밑줄. 자, 3번부터 8번까지는요. 두두두두두두 8번 이렇게 묶어주시고 별표를 좀 해주세요.
자, 라마찌니 박스에 넣으시고요. 라마찌니는 직업병에 관한 저서를 출간했고 공중보건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밑줄. 그 다음 4번에는요. 세계 최초의 국세조사라고 돼 있죠. 국세조사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 자, 어디서 했느냐? 174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스웨덴 동그라미. 자, 국세조사는요. 독립국가가 어떤 행정의 기본적 자료로서 인적 구조, 뭐 가족의 구성, 취업 상황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총수를 조사하는 게 국세조사예요. 내용 알아두시고 5번, 6번, 7번도 5, 6, 7번도 박스를 해두세요. 5, 6, 7의 이름 다 박스 이렇게. 자, 5번의 포트입니다. 자, 굴뚝 청소부에게서 음낭암을 발견했거든요. 이게 최초의 직업병이에요. 자, 최초의 직업병이요. 병인 음낭암 발견 밑줄 해놓으시고 제너는 많이 아시죠? 제너는 천연두 접종법을 개발했죠. 천연두 접종법 밑줄. 그 다음에 7번에 프랭크 밑줄 저 박스 해놓으셨죠? 땡땡 뒤에 최초의 공중보건학 저서인 전의사 경찰 체계 위생행정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걸 출간했어요. 밑줄. 자, 그 다음에 8번의 체드윅은 열병 보고서입니다. 열병 보고서에다가 밑줄을 해놓으시고 이 열병 보고서는 공중보건법이 제정되는 계기를 마련해요. 공중보건법 제정의 계기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 9번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 네,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영국이에요. 영국 동그라미. 이 공중보건법을 만듦으로써 보건행정의 기틀을 마련했죠. 밑줄 쳐주시고요. 4번은 근대입니다. 4번 괄호 근대 세대에서 근대. 자, 이때는요. 어떤 별명이 있냐면 황립기다 혹은 감염병 예방의 시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밑줄을 쳐두시고 자, 요때 땡땡 뒤에 뭐라고 써두시냐면 이때 세균이 발견돼요. 세균의 발견으로 개인위생. 개인위생이란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개인위생이 대두되었던 시기예요. 대두. 자, 예방의학이 강조되었다라는 거죠. 예방의학 강조. 병에 걸리기 전에 우리 개인위생 철저히 해가지고 병 걸리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자, 바로 밑에 줄 보면 예방사상 확립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자, 1번부터 6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노우 각각 이름에다가 밑줄을 쭉 쳐놓으세요. 존 스노우 밑줄 쳐놓으시고 땡땡 뒤에 콜레라에 관한 역학조사 보고서 밑줄. 이거는 콜레라가 역학적으로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양상을 보고한 건데요. 자, 그 옆에 장기서를 뒤집고 감염병 감염서를 입증 밑줄 해놓으시고요. 38회 때 출제됐다는 그 옆에 근대 역학의 시조라고 써주세요. 근대 역학의 시조는 존 스노우입니다. 콜레라에 관한 역학조사 보고서로. 그 다음 2번에 파스테르 밑줄 쳐놓으시고 미생물 병인설 밑줄. 질병의 자연 발생성을 부인했다 그랬죠.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근대의학의 창시자예요. 파스테르. 그 다음 3번의 라스보는요. 땡땡 뒤에 최초로 방문 간호사업 실시 밑줄. 이것이 발전해서 오늘날의 보건소 제도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밑줄. 그 다음 4번에 페텐코퍼. 자, 위생학 교실 창립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그 빈 여백에다가 환경위생학 실시라고 써주시고요. 5번에 코흐입니다. 탄저균의 실체를 밝혔어요. 실체를 밝힌 밑줄 쳐놓으시고 그리고 결핵균이나 콜레라균을 발견했어요. 거기 사이에다가 코우에서는 실체를 밝혔다. 거기다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그어주세요. 왜냐하면 탄저균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알아두기에서 보세요.
당구장 표시 두 번째 디바인이라고 돼 있죠. 디바인이 탄저균을 발견은 했어요. 이상한 균이 있네? 라고 발견을 했고 얘가 어떤 아이인지 실체를 밝힌 건 코흐예요. 그리고 그 밖에 결핵균과 콜레라균 이런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코흐는 각종 소독법도 만들어냈습니다. 빈 여백에 각종 소독법 써주시고요. 6번에 비스마르크 정치인인데 왜 나왔을까요? 땡땡 뒤에 사회보장제도의 창시자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옆에 근로자질병보호법 밑줄 해주세요. 자, 다 되셨죠? 자, 알아두기에서 위에 있는 당구장 표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지석영 선생님이 종두법을 실시했죠. 지석영이 종두법에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되고 요것도 36회 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핵심 OX 문제 보시면요. 1번이 HP 2030 건강수명 목표는 73.3세다. 외우셨죠? 5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 밑줄 쳐놓으시고 이건 영국에서 제정됐다. 어때요? 영국 동그라미? 맞아요. 5입니다. 그 다음 3번에 위생행정은 라마찌니가 저술했다 했는데 위생행정 밑줄 쳐놓으시고요. 이건 프랭크가 한 거죠. 프랭크. 직업병에 관한 저서는 라마찌니가 직업병에 관한 저서예요. 그 라마찌니 기억하시잖아요. 라마찌니 근세에 있는 사람 직업병에 관한 저서 해서 3번은 X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근대까지 정리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5번째 현대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